2020년 8월 5일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에 갤럭시 노트 20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언팩 행사가 늘 기대가 되고 약간의 설레임이 있지만 이번 언팩 행사는 유난히도 인상 깊고 개인적으로 꼭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작인 갤럭시 노트 10이나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20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는 혁신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완성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끌리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과 새로움이 있는지, 특히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요. 가격 차이가 25만원, 비교적 큰 차이가 나는데요. 얼핏 봐서는 가격 대비 일반 모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울트라 쪽에 마음에 끌렸는데요. 저처럼 구입에 고민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내용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CPU의 경우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 모두 퀄컴의 최신 모델인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삼성의 엑시노스보다는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전의 865에 비해서 CPU 클럭이나 그래픽 성능이 10%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CPU 클럭이 모바일에서는 처음으로 3기가 속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메모리는 각각 8기가와 12기가가 탑재가 되고요. 저장 공간은 똑같이 256기가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256기가 저장 공간이면 앱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절대 부족한 공간은 아닌데요. 동영상 위주로 사용을 한다든지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울트라 모델에는 추가 메모리인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제공이 되는데 기본 모델에는 제공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크기는요 6.7인치, 6.9인치, 0.2인치 울트라 모델이 조금 더 큰데요. 거의 7인치에 가까울 정도로 화면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화면 작은 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작은 모델이 6.7인치니까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무게 역시 당연히 화면이 큰 울트라 모델이 더 크고요. 배터리는 4300mAh, 4500mAh. 참고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9의 경우 6.4인치 화면 크기에 무게가 201g인데요. 2년 전 모델에 비해 화면 크기 대비 무게 발전이 꽤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화면과 관련해서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화면 크기 말고 세 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 갤럭시 노트 20의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화면과 관련된 스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차이로 일반 모델은 플랫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반면 울트라 모델은 엣지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다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엣지 디스플레이 불편함을 호소를 했는데요. 플랫 디스플레이 장착은 어떤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막상 디자인적으로는 왠지 엣지 디스플레이가 고급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상도 차이인데요. 기본 모델은 FHD 플러스 해상도가 장착된 반면 울트라 모델은 고해상도인 WQHD 플러스 해상도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 모델은 주사율이 60Hz인 반면 울트라 모델에는 120Hz 주사율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120Hz 주사율이 스마트폰에 적용된 거는 이미 갤럭시 S20에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봄에 출시한 갤럭시 S20과 동일하게 가장 고해상도인 3088 곱하기 1440 해상도에서는 120Hz 주사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참고로 주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1초에 화면을 몇 번 뿌려주는가입니다. 몇 번 깜빡이는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60번을 1초에 뿌려주는 것보다 120번을 뿌려주는 게 좀 더 부드러운 화면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영상이나 게임을 할 때 더 많이 느끼고요. 일반적인 사용일 때는 화면 스크롤을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부드러움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해상도와 120Hz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는 고해상도를 포기하고 120Hz 주사율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사용감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메라와 관련해서 먼저 카메라 렌즈 수는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 모두 동일하게 후면 3개, 전면 하나의 카메라 렌즈를 지원하고요. 전면의 경우 기본 모델, 울트라 모델 동일하게 10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모델은 1200만 화소, 고해상도가 6400만 화소를 지원을 하고요. 울트라 모델의 경우 1200만 화소, 고해상도가 1억 800만 화소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본 모델에서의 고해상도는 망원 렌즈에 적용이 된 반면에 울트라 모델에서의 1억 800만 고해상도는 관광 렌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망원 렌즈보다는 관광 렌즈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울트라 모델의 관광 렌즈 고해상도가 더 사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줌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모델은 3배 광학줌에 30배 디지털 줌을 지원을 하고 울트라 모델은 5배 광학줌에 50배 디지털 줌을 지원을 합니다. 올 봄에 출시된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에서 100배 디지털 줌을 지원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보다는 적은 50배 줌을 울트라 모델에서 지원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동안 플래그십 모델에서 TOF 렌즈가 장착이 되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TOF가 사라지고 그걸 대신해서 레이저 AF라고 하는 좀 더 발전된 렌즈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토포커스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S펜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발전은 반응 속도가 26ms에서 9ms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기본 모델에서는 26ms고 울트라 모델만 9ms의 빠른 반응 속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과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지는 것은 사용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3배 가까운 반응 속도의 차이면 어떤 차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S펜의 버튼을 누른 채 S펜의 움직임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 기능이 좀 더 다양해졌는데요. 출시 색상과 외관 재질이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색상에 미스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빼고 색상으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 모델은 브론즈, 그레이, 블루, 레드, 핑크 총 5개의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기본적인 색상은 브론즈, 그레이가 되고요. 블루는 SK통신사에서 전용으로 출시가 되고요. 레드는 KT, 핑크는 U+에서 전용 색상 모델로 출시된다 다고 합니다. 울트라 모델은 브론즈, 블랙, 화이트 3가지 모델인데요. 아마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미는 색상은 브론즈 색상인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대표 이미지나 영상에 브론즈 모델이 시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색상 차이뿐만이 아니라 재질에 대한 차이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 모델의 브론즈나 그레이와 같은 색상은 무광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문도 묻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요. 울트라 모델은 브론즈만 무광 모델이고 블랙과 화이트는 유광 모델입니다. 자, 그렇지만 무광과 유광의 이런 차이보다는 재질 자체가 기본 모델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울트라 모델은 고급스러운 유리마감 재질이라고 하니까요. 외관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후면 카메라에 굉장히 심하게 카툭티가 보이는데요. 특히 울트라 모델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을 할 텐데요. 케이스가 장착이 되면 카툭티 정도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 중 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 중 두 모델 간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메모리의 경우 8기가 12기가 차이가 나는데요. 개인적으로 고사양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화면과 관련해서는 기본 모델이 플랫, 엣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두 부분은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엣지가 디자인적으로 좋아서 사용성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상도의 경우 FHD 플러스, WQHD 플러스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름 의미가 꽤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60Hz, 120Hz 화면 주사율도 이 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체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4
4300mAh, 4500mAh는 화면 크기에 따른 또는 주사율 차이에 따른 차이로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외장 메모리와 관련해서 최대 1TB까지 가능한 추가 메모리 슬롯을 울트라가 제공한다는 것은 나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카메라 역시 6000만 화소대, 1억 화소대의 화소를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보다도 광학 3배 줌, 광학 5배 줌의 차이와 디지털 30배 줌, 디지털 50배 줌의 차이는 실제 사용을 하면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약한 차이점과 울트라 모델과 일반 모델의 가격 차이 25만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본 모델이 화면 주사율 120Hz만 지원을 했어도 매우 고민이 될 뻔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25만원을 더 주고 울트라 모델을 사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기본 모델의 경우도 플랫 디스플레이를 선호한다든지 화면 주사율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둘 다 어찌됐던 최고의 플래그십 모델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현실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기준으로만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차별점도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20은 MS와 파트너십을 통한 엑스박스의 PC와 콘솔 게임을 클라우드를 통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사은품에 보면 게임 컨트롤러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이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엑스박스 게임도 스마트폰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업무 위주,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PC와 연동을 하면서 업무나 일 처리를 하는 스마트워크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 노트 20은 윈도우 10과의 연결성을 더 확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문자나 기본적인 알림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PC에서도 수신이 가능하고 문자도 보낼 수 있게끔 발전을 했는데요. MS의 원노트, 아웃룩, 리마인더, 투두와 같은 앱들이 스마트폰과 PC와 연동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거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기대가 되고 테스트를 한 후에 영상으로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를 마치고 저도 바로 구입을 할 예정인데요. 사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특징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세세한 그런 기능들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